자, 이 단원이 바뀌어서 도시로 넘어갈 거예요. 도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살던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도시까지 하고 나면 실제로 이제 한국이 시도로 끝나요. 실제로 끝나 거의. 왜냐면 다음 단원 지역 개발은 우리가 2학년 사용할 시간이 없는 똑같아요. 거점 개발, 그렇잖아. 여기 뭐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중국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배웠던 것들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나중에 기회가 나오는 북한 지역만 좀 하고 나면 지금까지만 배운 거 가지고 스스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도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도시인데 하자. 자, 도시의 정의를 정확히 내리자면 우리가 이런 곳을 도시라고 불러요. 자, 첫 번째는 다른 동네에 비해서 인구가 집중해 있는 곳이 도시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마다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5만 명이 넘어가면 행정구역상 시가 돼요. 상시야. 그다음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광역시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다른 도시는 몰라도 광역시 이름하고 위치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줄 건데 특징은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광역시 되게 아니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는 광역시에서 주로 나오고요. 자, 지금 제가 말했는데 광명은 여기 시죠. 광역시 인구는 대략 35만 명 정도. 우와, 꽤 많아. 35만 명이야. 전국의 인구는 대략 시군 통합되기 전에 7만 명 정도. 근데 재밌는 건 광명이랑 정읍이랑 같은 날 시가 됐어요. 1981년도에. 근데 그 사이에 광명은 인구가 7배 정도 늘어난 거고 정읍은 제자리 거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인구가 집중해 있는 곳을 도시라 그러고 두 번째,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과 함께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50%를 넘을 때 그걸 우리가 도시라고 불러요. 중요한 건 여기 인구가 모여 있는 곳. 자, 그다음 뭐 뻔한 내용이니까 여기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도시가 역사 순서대로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시대에 따라서 도시를 정리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물론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알고 있는 거 정리할 뿐이에요. 자, 도시가 발달하는 걸 봤더니 첫 번째 입지 조건이 있어요. 도시가 들어서는 곳을 보면 과거에는 다른 무엇보다 지형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평야 지역 또는 서울처럼 강이 가까이 있는 곳 그래서 얘는 과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더라. 그 다음 오늘날에는 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사회적 조건 중에 교통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오늘날은 도시가 자리 잡는다는 거. 뻔한 내용 정리하고 시대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조선시대 이전. 사막한 옛날에 발달했던 도시들을 봤더니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나라의 수도였던 곳. 자, 이걸 뭐 적진 않을게요. 예를 들면 서울, 조선의 수도였죠. 그다음 고려의 수도, 어디? 진래성. 고려의 수도. 안시성. 개성, 개경, 개성. 그러니까 안시성 국내에서. 자, 아무튼 그럼 신라의 수도는 경주였고, 백제의 수도는 뭐 세 번이 바뀌었지만 중부가 좀 동네들. 그다음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도읍지에 당연히 도시가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자, 도읍지뿐만 아니라 지방을 다스려야 되니까 지방에도 행정 중심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라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라도 지역에 있는 행정 중심지였어요. 그다음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그다음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를 붙여서 합쳐서 부르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은 과거에서부터 도시가 발달했던 곳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과거에는 외적의 침입이 많았으니까 군사 중심지에
도시가 발달했을 거란 말이에요. 뻔한 내용이니까. 자, 이런 도시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이런 용어를 써요. 자, 미로형 도시다. 자, 무슨 소리냐면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자 거기에 자연스럽게 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반듯반듯하지 못하고 되게 구불구불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미로형 도시라고 부르고, 또 다른 특징은 얘네들은 방어를 위해서 보통은 외곽에 성을 쌓죠. 그래서 성과 도시라는 공통점도 있어요. 물론 성곽이 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성곽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수원의 화성은 오늘도 뚜렷하게 남아있는 거고. 자, 그다음 일제강점기를 보면은 이때는 발달한 도시가 유형 좀 잘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얘가 시험 문제에 은근히 잘 나와요. 자, 볼게요. 일제강점기 때 발달한 첫 번째 유형의 도시가 뭐냐면 항구 도시가 이때 크게 성장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자원이나 식량 같은 것들 빼가야 되잖아, 팔아야 되잖아. 자, 그래서 항구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데 얘는 잘 나오니까 적어줄게요. 자, 그때 많이 성장한 도시가 일본하고 가까운 부산, 그다음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인천, 이 도시들은 당연히 성장을 했겠죠. 자, 그다음 이거 말고 두 개 정도는 더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냐면은 목포가 한국하고 알고 있죠. 그다음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군산도 일제강점기에 꽤 많이 빠르게 성장한 도시예요. 그럼 원산은 그쪽이긴 한데, 원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로 북부지방이라서 뭐 신장 그런 건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 지역이라서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아요. 원산도 상상은 했지만. 자, 그래서 목포랑 인산 위치 알려줄게요. 자. 야, 이리 찍어야지. 자, 아무튼 실컷 닦았는데 닦아도 귀엽다는 거. 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쌀을 많이 가져가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서남평야와 나주평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주평야에 있는 걸 옮겨가기 위해서 여기에 목포라는 항구가 발달.